자, 리버풀이 아약스를 잡았습니다. 클롭이 정말 누더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거 이기면서 16강 확정을 지었죠. 그쵸. 그리고 1위도 확정했어요. 1위 확정 지었고. 의외로 아탈란타가 미트일란한테 비겼어요. 맞아, 미트일란 비겼어요. 네, 밀리고 있다가 겨우 동점권을 막판에 동점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1대1이 됐죠. 네. 리버풀은 그래서 조 1위까지 확정. 6차전 미트일란전은 이제 사실상 의미가 크게 없는, 완전 없는. 네.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체력 안배를 해도 되는 경기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 이따가 뭐 조금 이제 또 자세히 보겠지만 저는 클롭의 좋은 점은 그 팀의 팬들은 유스 선수들을 적극 기용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터지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고. 근데 클롭은 그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자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실제로 그 중에서 건질만한 선수들이 또 간혹 나오고. 그래서 이번 아약스전처럼 네. 유스들끼리 만드는 골 장면도 그렇지. 결국은 클롭 감독 팀에서는 또 나오는 편이에요. 네,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 아주 좋아하죠. 네, 맞아요. 네, 코로나 시국에 지금 얼마나 반갑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요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죠. 네, 일단 경기를 앞두고 악재가 있었어요. 알리송이 원래는 코로나 루머가 있었습니다. 햄스트링인 것 같던데. 네, 햄스트링이 맞아요. 네. 네, 클롭이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브라이튼전 후반전에 경기 뛰다가 갑자기 햄스트링 쪽에 통증이 왔대요. 그래서 알리송은 다음 주까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봤었고요. 그나마 이제 호재가 있다면 마팁이 아약스전 선발로 들어왔습니다. 브라이튼전에는 진짜 휴식을 취했던 휴식을 걸로. 취한 거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알리송은 다 좋은데 이게 필드 플레이어가 아닌 골키퍼 치고 부상이 정말 잦아요. 그쵸? 이거 지난 시즌 노리치전 개막전 부상부터 해가지고 그래. 연쇄적으로 한 시즌마다 두세 번씩은 항상 부상이 있어요. 이거는 골키퍼 치고는 진짜 부상이 많은 거야. 네, 이제는 진짜 마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상 많은 유리몸 골키퍼라고 불려도 반박을 못 하겠어. 오스피나가 부상이 좀 잦은 편이었거든요. 그때도 예전에. 되게 짜증났어요. 그죠. 네, 근데 알리송과 그 나머지 나오는 골키퍼의 어떤 그 격차가 아드리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크니까 물론 오늘은 또 다른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드리안 얘기 하시니까 딱 생각났는데 결국 이날 최고의 베스트 선수는 켈러입니다. 맞아요. 켈러가 누구냐? 1998년생 188cm의 아일랜드 국적의 리버풀 유스 출신이고요. 엄연히 따지면 2015년부터 리버풀 아카데미에 참여했어요. 17살의 나이로 리버풀 U18에 입단해서 유스 무대 활약을 주로 했었고 1군 경험표는 딱 보시면 리그 데뷔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컵 대회에서 뛰었던 게 전부였어요. 챔피언스 리그는 이날 아약스전이 데뷔전이었고요. 아드리안이 핏이 정상이었는데 켈러를 깜짝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이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건가요? 너는 이제 야 이 새끼야. 네. 아드리안한테, 진짜 아드리안한테 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거죠. 내가 봤을 땐 어쨌든 세컨은 아드리안인데 자극제도 주고 어린 친구도 기용하면서 이러면 아드리안도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지.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경쟁을 해서 확실한 세컨으로 남느냐 아니면 뭐 K리그로 오느냐 뭐 이런 선택인데 물론 K리그는 외국인 골키퍼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기화를 해야죠. 나중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튼 켈러가 이 클럽 감독이 이 얘기를 했어요. 켈러를 쓴 이유는 발밑이 좋아서다. 저는 이거 아드리안 진짜 매기는 인터뷰라고 생각해요. 아드리안이 비교적 그게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골키퍼인데 실수가 잦죠. 솔직히 단점이에요. 왜냐면 진짜 아드리안 플레이 볼 때마다 제일 답답한 게 얘는 무슨 패스를 받을 때 몸을 이렇게 돌려서 받아. 그래. 그리고 뒷걸음을 치니까 앞에 보고 차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뒷걸음 치다가 차니까 당연히 앞에 공격수가 따라오면 거기 맞고 그냥 굴절이 그런 되든지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패스를 주던지 네. 너무 답답한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드리안은 저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지금 세컨키퍼. 그렇지. 이젠 세컨키퍼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켈러가 들어와서 비로소 진짜 사이다 같은 활약을 했습니다. 요 선수의 나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딱 세컨으로 괜찮거든요. 딱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쿼터를 굳이 아드리안처럼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켈러에게 주는 게 낫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활약상을 보겠습니다. 일단 거의 뭐 한 시즌 계속 뛴 골키퍼 마냥 굉장히 침착했고요. 아주 마음에 들었군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 알리송 부상 루머 떴을 때부터 코로나 루머 떴을 때부터 이날 했다. 그렇지. 아드리안 나와서 실수하기 시작하면 또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 12월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약스전 이거 지면 리버풀 16강 장담 못했어요. 막판까지 갔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생각난 게 아드리안 또 나와가지고 또 이 텐데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러고 잤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딱 켈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유스 경기인가 했더니 1군 경기길래 네. 덜컥 반가운 마음에 경기를 봤죠. 근데 이 정도까지 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절대 없었을 근데 엄청 겁니다. 좋았으니까. 참 놀라운 게 양발로 골킥을 차더라고요. 네. 오른발이 원래 주발인데 왼발이 물론 0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왼발 활용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리고 아드리안처럼 이렇게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을 보면서 정확하게 찼다. 자신감 있게 찼다는 게 정말 반가웠고요. 선방 장면 보겠습니다. 클라센이 낮게 깔은 헤더, 낮게 찍은 헤더를 선방해낸 장면이 있었고 마즈라위의 중거리 슛을 맞아요. 방어한 장면도 네. 있었고 마지막에 그래 이거 봤어요. 이거 진짜 결정적이었어요. 네. 훈텔라르가 헤더했는데 이것도 반응을 해서 쳐냈어. 이거는 잘 네. 막았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골키퍼가 헤더 슈팅에 반응하는 게 원래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헤더는 각도가 완전 정면으로 딱 와서 막는 게 아닌 이상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발과 다르게 어디로 올지 예측이 더 늦을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운드가 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쵸. 그래서 헤더 슈팅은 골키퍼들이 좋은 골키퍼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켈러가 이런 활약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반가웠고 드디어 이제 느낌이 왔습니다. 이제 아드리안 안 봐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 주말 경기 울브스전에도 이 기세면은 켈러 나오지 않을까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네, 아드리안 나오면 그 경기는 진다는 밑밥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저 켈러를 써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버풀의 베스트는 켈러를 살펴봤고 아약스의 입장에서도 활약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눈부신 활약을 했던 수비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슈르스. 네.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군요. 그렇죠. 일단 경기 포인트를 먼저 좀 살펴드릴게요. 네. 리버풀은 이날 아약스의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롱볼을 좀 겨냥했는데 마네랑 살라가 있으니까 초반에는 이 롱볼이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중반 들어서는 근데 이 롱볼이 안 풀렸어요. 왜냐면 롱볼을 배급하는 건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마네랑 살라가 묶여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묶였느냐? 아약스는 라인의 뒤로 누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1대1 대인방어를 걸었어요. 네. 슈르스는 마네한테 달라붙고 블린트는 살라한테 달라붙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드인 에드손 알바레즈는 네. 어차피 원톱에 조타는 내려오는 플레이가 많으니까 그냥 수비형 미드필드가 조타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게 슈르스가 마네를 정말 잘 막았다. 네. 일단 슈르스의 활약 첫 번째 속도가 빨랐고요. 네. 피지컬적으로도 마네한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달려드는 수비가 이 슈르스 선수의 특징인데 네. 이 달려드는 수비가 대인 수비로 인해 마네를 완전 꽁꽁 묶는 결과를 만든 거예요. 리버풀이 지금 슈르스를 노리고 있다는 링크가 많은데 아마 이날 활약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데려오면 좋겠다 했겠는데 네, 이거 지난 시즌에 미나미노 본 기분이 좀 이렇게 하면 저주인가? 저주죠. 핵 저주지. 솔직히 말해서 좀 못하더라. 네. 미나미노는 저는 그때 형철이가 사실 시즌 시작했을 때랑 초반에 미나미노의 활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든포울에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4-2-3-1에 대한 변형 그리고 미나미노가 활약을 해주면 스쿼드에 그래도 많은 여유가 생긴다. 그랬는데 나와서 하는 경기 보면 아직 부족함이 많더라고.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그래, 기대하기 어려워졌어요. 이젠 절반 이상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슈르스는 지금 겨울이적 시장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 정도 해주는 선수를 그대로 데려온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지. 일단 아약스도 뭐 이제 선수가 이적을 원한다든지 제의에 따라서 물론 태도가 바뀔 수 있겠지만 요즘 슈르스 주전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조고메즈가 돌아와서 어떤 활약을 해줄지 모르고 그다음에 마팁이 항상 부상이 좀 상수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반다이크랑 슈르스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원하는 네. 영입이죠. 그리고 반다이크가 커버를 잘하니까 그렇지. 슈르스랑 짝을 이루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래 이 선수는 리버풀이랑 링크가 떴을 때 공중볼이랑 피지컬이 약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아약스 경기를 보면 피지컬은 예전보다 점점 좋아지고 좋아진 있습니다.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마네를 틀어막은 흐름까지 이어졌다고 보고요. 대신에 리버풀전에서도 공중볼을 처리하는 모습이 그냥 그렇게 볼만한 장면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리그에서의 이 공중볼 경합률을 보면 스탯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당장 슈르스를 믿고 영입하기에 염려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부분은 좀 첫 번째는 공중볼, 두 번째는 기복. 이 두 가지에 조금 신경을 써야겠지만 네네네네. 그래도 클럽에 원한다고 한다면 클럽의 픽이라면 무조건 데려와야 하는 영입이 아닌가. 미나미노 클럽픽이죠?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 일단 잘츠부르크 전에 그 클럽 감독이 진짜 대놓고 칭찬을. 근데 사실 클럽은 타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감독들마다 어떻게 다 성공시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쵸. 근데 뭐 우리가 야구 볼 때 3할 넘어가면 괜찮은 타자잖아. 좋은 타자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클럽은 타율이 되게 높은 이 선구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선수 판매도 잘 해서 잘하는 편이고. 이건 에드워즈 그렇죠.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미나미노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아, 예. 저주가 좀 될 것 그래. 같아가지고 슈루스 이날 너무 활약이 좋았고요. 골이 어떻게 터졌느냐? 일단 첫 번째는 오나나의 실수가 컸습니다. 그래요? 예. 네코 윌리엄스가 이날 왼발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좀 깊게 흘렀어요. 오나나가 이거 좀 나가겠다 싶고 사이즈를 재서 필사적으로 안 뛰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미스지. 마네가 중앙에 있을 때 커티스 존스가 하필 바깥쪽으로 뛰었고 볼이 나갈 거라고 보긴 했겠지만 끝까지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커티스 존스가 여기에 임팩트를 해내면서 그대로 존스의 골로 들어갔거든요. 이 골이 의미 있는 이유는 유스들의 합작입니다. 이날 그리고 네코 윌리엄스도 다른 경기보다 네. 이 킥의 퀄리티는 뭐 물론이고 일단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때 형철이도 얘기했지만 부족한 거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SNS에서 욕 먹고 그래.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 그거를 좀 떨쳐내야 본인의 플레이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코 윌리엄스가 이날은 그래도 수비적으로 상대가 엄청 공략을 해왔는데 그거를 나름 집중력 있게 막아낸 장면들이 몇 차례가 있었고 어시스트를 해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기에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커티스 존스가 너무 든든합니다. 괜찮나요? 진짜 든든합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괜찮아지고 느낌이에요.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연모, 중앙 미드필드나 공미로서 적응할 수 있는 부분. 티아고 알칸타라가 뭐 보니까 어떤 기사에 따라서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년 1월 막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뭐 언뜻 한두 달인데 그 그쵸. 사이에 경기가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는 시기니까 커티스 존스가 폼이 올라오는 거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리고 클롭도 칭찬을 했지만 베이날도 한 한 경기 실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 자체로도 칭찬을 해야 됩니다. 이 밀너가 지금 햄스트링 맞아. 상황에서 네. 베이날둠이 이제 밀너의 한동안의 역할을 대신해줘야 되는 부담도 있겠지만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게 그냥 많이 기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은 어려운 상황에서 꾸역꾸역 진짜 클롭과 어린 선수들 결국에는 이게 클롭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겨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매 경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후반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못 그렇지. 보겠어요, 솔직히. 자, 리버풀은 뭐 무난하게 네. 좀 쉽지 않은 조였거든요. 아약스랑 아탈란타랑 있는 조는 쉬운 조는 아니고 최근에 리버풀이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도 조별리그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나폴리랑 엮이든 누구랑 엮이든. 근데 뭐 리버풀은 어쨌든 16강 1위 진출 축하합니다.